제보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, 윤석열 검사 시절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제보해 주세요. 대장동 좀 제보 부탁합니다. 안철수는 재산은 많은데 세금은 1.0% 내. 아니 국민이 뭐 거짓입니까? 기본소득을 주게? 네, 안녕하세요. 더 솔루션 장희영입니다. 오늘 더 솔루션은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, 어제 법원에 가셔서 네 번째 그 토론방송 불공정하다는 가처분 신청서를 내셨거든요. 왜 법원은 허준재님 얘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? 국가기관인 헌법기관이란 중앙선관위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후보를 토론하는 데 나가는 후보 결정권을 언론사에다 준다는 거. 또 그걸 줄 때 1% 이상은 전부 공정하게 여론조사한 걸 인정한다 해야 될 텐데 언론사 마음대로 넣고 빼는 건 마음대로 돼요. 중앙선관위가 그럼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 당선자도 언론사에 맡겨버리죠. 근데 중앙선관위가 헌법을 어긴 게 언론사의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. 주요 언론사가 허경영을 안 넣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. 당연하죠. 그게 없어요. 근데 나는 초창기에 5.7%예요. 근데 그걸 떨어뜨리면서 나는 없애버렸어요. 그 텔레비전 여론조사 안 하니까 자연히 나는 빠지면서 자기들 그 이 두 사람만 끌고 올라간 거죠. 근데 안철수와 심상정이 저와 어떤 비교가 되는 후보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사자 토론에 들어가고 허경을 자기들이 배제시킨 데는 성공했어요. 저출산을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주겠다고 30년 전에 공약에서 이야기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것이 사기친다.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닙니다. 그 이후에 지자체들이 자꾸 뭐 돈을 줍니다, 지금. 그때 결혼하면 1억 주 그게 사기입니까? 진짜 사기꾼들은 지금 여야 혼자 방송을 전부 독식하고 이거 우리가 돈 내는 공중파입니다. 자 보세요. KBS가 내 6번 내줬죠. MBC 한 번도 안 내줬죠. SBS 한 번 내줬죠. 이거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27%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. 5%라고 합시다. 얘들 말대로. 그러면 왜 0.3% 이 심상정 안철수는 내보다 지지율이 반토막이었는데 그때부터 나를 뺐을까? 저 사람을 TV에 내놓았다. 대통령이 되면 2달 안에 1억 준다. 18세 이상. 매월 18세 이상 죽을 때까지 150만 원 준다. 65세 이상은 한 달에 220씩 준다. 이걸 떠들 때 이 짝퉁들이 망한다는 거죠. 언론사 간부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. 당신은 실제적으로 텔레비 나오면 폭발력이 커서 자기들도 허경영 당신을 내보내고 싶대. 그 4명만 나가는 보다 허경영 씨가 끼었다. 그러면 TV 시청률이 2배는 넘는다는 거예요. 2.7배 올라간다는 거예요. 왜 저 허경영이라는 저 상품을 국민은 보기를 원하는데 저거는 배제시키냐 그리고 음해를 시키냐 이거요 엄청난 음모가 있습니다. KBS에서 1시간 동안 저를 방영했는데 다큐멘터리로 허경영이가 옛날에는 그 키워드가 황당이었는데 지금은 허경영의 공약을 다 퍼서 여야가 쓰니까 허경영이가 정확하다. 이게 키워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. KBS. 납세를 이 코로나 전국에 지난 2년 동안 74억 8,600만 원을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냈어요. 법인 제 개인 겁니다. 전체 세금이 74억 6,800만 원. 이거 냈는데 금년에는 42억, 작년에는. 그럼 1년에 국가에다가 내가 42억씩 보태주죠. 안철수는 재산이 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.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 낸 비율이 7.6%입니다. 저는. 그런데 안철수는 재산은 많은데 세금은 1.0% 냈어요. 이것도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. 그런데 제보고 뭐 어떻다 제보를 받는다. 제보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, 윤석열 검사 시절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제보해 주세요. 해보세요. 대장동 좀 제보 부탁합니다. 그러면 그거는 왜 제보 안 받습니까? 같은 후보인데. 윤석열, 이재명 세금 얼마 냅니까? 나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면은 5년 안에 세계 경제 1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사회비는 더군다나 세금을 안 냅니다. 또 종교단체 세금 안 냅니다. 근데 내가 종교입니까? 왜 나보고 사회비라고 합니까? 종교단체로 신청 안 하셨죠? 재단법인은 있어도 종교행위는 없죠. 예배 안 보죠 일제. 그렇죠, 나는 강의만 하는데 이 유언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 헌정사에 여야 대선 후보의 의혹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어요. 이 두 사람이 나라를 절단낼 사람인지 과연 대한민국을 대장동으로 만들 사람인지 아니면 과연 대한민국을 검찰 잡아넣는 국가로 과거지향적으로 바꿀 사람들인지. 또 하나는 1번 후보, 2번 후보 요 기호가 그들은 몇 달 전에 나와요.
그렇죠. 우리는 어제 나왔어. 그리고 여론조사할 때 1번, 2번을 묻고 정해놓지. 허경영을 물을 때는 저 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끊어버려요. 그것도 불합리한 언론조사할 때 한 번은 뒤에 사람들을 앞에서 하고 앞에 사람을 뒤에 하고 섞어서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바꾸려면 그 법을 바꾸고 이 규정을 바꾸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자기네들이 1번, 2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꿔달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정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새로운 세력이 그만큼 세를 확장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또 이런 고통을 불가능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그게 쉽겠냐고. 이분의 피해를 보더라도 예. 이걸 떠들어서 이 제도를 수정해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나라에 참신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후보 등록했잖아요. 방송에 우리 얼굴이 한 번 안 나왔어요. 허경영이 보낸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. 저는 이게 옛날에는 아니랬습니다. 등록하자마자 텔레비에 제 얼굴이 촥 나오는 거예요. 전부 다. 과거에는 번호와 상관없이 일단 후보들은 다 보여줬어요? 네, 보여줬습니다. 그랬습니다. 근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가 싸우고 있는 이 판에는 이거는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.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. 이번 선거가 특히 더 그렇다는 특히 말씀이시죠? 옛날에는 그냥 등록만 하면 텔레비에 아무개 얼굴이 나오면서 기호 몇 번 지금은 누가 기호가 얼마인지 모릅니다.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가시는 거는 방송에서 불러줬다라기보다는 일종의 나가는 거죠. 홍보 비용을 내가 써가면서 나가신다는 내가 거죠? KBS 한번 나가서 20분 하는데 돈 한 돈 10억 쓰고 나가는 거죠. 그런데 패널마다 예를 내주지 않는 종편 방송마다 연합뉴스까지 나가요. 2억 900만 원씩 내고 나갑니다. 한번 나가는데 2억 900만 원씩 내는데 돈은 몇십억 내고 나가는 거죠. 또 광고도 다 방송사마다 텔레비 1분짜리 광고 넣어줍니다. 그러니까 돈을 몇십억을 거기다 한 돈 100억을 쏟아부어요. 그래야 내 얼굴을 이제 내가 대통령을 하는 거야. 지난번 정선 때 253명을 출마시켰어요. 저 호남까지 경상도까지 다 출마시켰는데 여성 후보가 77명이었거든요. 국회는. 30% 넘었다고 돈 받으셨죠? 그게 8억 4,200을 받았어요. 8억. 그게 갑자기 내 통장에 꽂혀 있는 거예요. 아무 말 한마디도 없이 여가부에서 그 돈을 보낸 거예요. 내가 왜 이걸 줍니까? 나는 이 돈 안 받아도 됩니다. 나는 선거 비용 있습니다. 이 돈 가져가세요. 이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. 나 이거 돈을 안 받겠다는데 국가 예산을 주면서 안 받으면 당신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는 거예요. 내가 돈을 받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거 망한다. 내가 8억 4,200을 그 다음날 쫙 논아줬어요. 영수증을 중앙선관위 가져가서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. 갖다 줬어요. 그랬는데 뭐라는지 압니까? 방송에서는 허경영이가 그 돈을 착취했다. 근데 나는 이상한 것이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하자. 이거는 순전히 사기라고 봐요. 그게 왜냐? 정권은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. 민주당이 200명이야. 대통령만 교체되는데 정권은 그대로 있어요. 정권 대통령 된 윤석열은 적폐청산한다고 물러난 대통령 발목을 잡을 겁니다. 그러면은 또 이 민주당 200명 가만 안 있어요. 대통령을 탄핵해버려요. 지금 윤석열 후보로 여러분이 정권 교체한다. 뭐 내 표가 사표가 된다. 그따고 생각하지 말고 돈 받으세요. 허경영 찍어서 돈 받으면 되지. 여야 정권 교체 해봐야 쌈 말하는 소리예요. 국가 예산을 보면 당장 올해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잖아요. 610조. 근데 여야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국회의원도 그대로 월급 주고 보좌관도 3,000명 그대로 두고 지자체 1억 6천 월급 나는 거 의원들 월급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이 300조 정도를 플러스 해놨어요. 뭐 군인 월급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이러면서 허황된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900조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이 사람들은 그걸 추경으로 하겠다는 거야. 불가능합니다. 전부 이거는 포퓰리즘이에요. 저는 대통령 월급 안 받겠다. 판공비 400억 내 돈 쓰겠다. 내 재산. 청와대 안에서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내 돈 내겠다. 전부 국민의 세금을 안 쓰고 그 대신에 국가 예산을 70% 절약하겠다. 저출산 예산 45조 안 쓰겠다. 남녀 평등을 위해서 32조 성인지 예산 있습니다. 남녀가 평등한데 뭐 그걸 굳이 씁니까? 그래서 그것도 국민한테 돌려주겠다. 610조 예산이 얼마나 거품이냐면은 거기에 70%를 국민한테 배당금으로 돌려줄 거거든 저는.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을 때 국가 예산이 240조였습니다. 근데 3배가 늘어났죠. 그러면 공무원 기능이 더 늘어났느냐? 그때 전체 공무원 월급이 38조예요. 지금 38조입니다. 정확하게 따지면 한 40조 돼요.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났다 해서 국가 예산이 3배가 늘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대통령 2명 거쳤어요. 박근혜, 그 다음 문재인. 예산이 3배가 늘었는데 국가 살림살이의 지출이 그렇게 3배가 늘었습니까? 우리 각 가정이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600만 원 들어갑니까 지금?
우리 생활비가 국가 소비가 너무 방대하게 증가했다. 이건 수학적으로 나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국민의 돈이야. 국민들 호주머니로 가야 될 돈을 왜 공무원들이 다 닦았습니까? 아유, 체벌들이 세금을 그만큼 냈으면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돼요. 근데 그걸 전부 자기들 정치자금, 자기들이 공무원들 파티하는 데 다 써요.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.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다 보내는데 집집마다 대통령 이름으로 생일 케이크요. 이 생일 케이크가 동시에 하루에 한 30만 명이 나가요. 택배가 자기 생일 아침에 도착합니다. 그 택배만 하는 부대가 있어요. 공무원 수가 이제 좀 늘어나죠. 택배 안에 5가지가 들어 있습니다. 대통령 금일봉 10만 원, 대통령 위로 편지, 생일 축하 카드, 대통령이 주는 선물입니다. 어린애들은 야구 글러브, 어른들은 겨울 잠바. 거기에 선물 5개가 들어있는데 그 선물 5개가 포장 이만한 박스가 오죠. 근데 노인들은 30살이 넘은 사람들은 생일 떡, 떡으로. 젊은 애들은 생일 케이크로.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되는데 전국의 케이크 업자와 떡 업자들이 호황을 누립니다.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보고 자살을 못하는 게 어머니가 갖다 준 이불이에요. 저 어머니가 서울역에 머리다 이고 갖다 준 거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원해서 이불을 지고 내한테 갖다 줬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창피스럽게 그 이고 서울역에까지 와가지고 아들이 그걸 들어보니까 아들이 들기가 무거워. 근데 그걸 기차역까지 심리를 걸어서 이고 온 거예요. 어머니가 만들어. 눈물 나려고 그래.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생각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야, 애들이. 근데 대통령 선물 박스가 오잖아요. 그러면 희망을 가져요. 그런데다 이 배당금 통장에 돈이 150만씩 들어오면 청년들이 죽을까요? 안 죽습니다. 돈이 아까웠어, 이거. 생활비가 나오니까.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도 또 440이 나오잖아. 220 나오니까. 그러니까 얘가 불효자가 안 되는 거예요. 지금은요, 어머니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. 오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혼자 살 때 개가 아프잖아요. 예. 그러면 그 개를 치료하는 비용이 월급에서 상당 부분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비싸요. 항상 적자인데 강아지는 누구나 반려동물 무료 진료 카드 국가에서 하겠다. 또 하나는 갑근세 없앱니다. 월급에서 세금 떼는 거 앞으로는 없어요. 갑근세.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들어오는 100만 원 그대로 거예요? 가져가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월급에서 떼는 게요. 엄청 떼요. 의료보험료 없앱니다. 의료보험료도 상류층 여러분이 부담하는 건 국가가 부담해버려요. 중산층까지는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월급 봉투에서 돈을 먼저 떼는 행위는 이거는 근로자를 무시하는 행위. 그다음에 산재보험, 고용보험 이거 전부 민간이 부담하는 건 국가 부담으로 돌아갑니다. 기업 부담과 국가 부담. 월급 1,000만 원 미만의 사람들에게 공제가 없다. 괜찮지 않습니까? 국회 코로나는 이름을 제가 쓰겠는데 저 국회의원들이 병든 코로나에 오염됐다고 보면 돼요. 염은 뭐하고 야은 뭐합니까? 다 코로나병에 걸려 있는데 내 말은 그거를 정권 교체를 하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야당을 뽑거나 여당을 뽑거나 한 통속으로 싸워요. 아예 코로나에 다 걸렸으니까 조용히 쉬게 해줘야 돼요. 국회의원들이 전부 중병에 걸린 코로나 환자들. 여기로 정권 교체해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왜 자살을 하냐면은 걔들의 살고 있는 밭을 우리 어른들이 자갈밭을 만들어놔. 젊은이들이 거기서 자갈밭에서 못 살아나는 거야. 자갈밭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. 대통령 선거가 이러면 선거 그 운동 자금 몇백억씩 또 주는 거. 500억씩 주잖아요. 그럼 우리나라 내한테 10억 준 거나 8억 4천 준 거나 영당에다 왜 500억을 주냐 말이야. 그 사람들이요. 모금 운동을 했더니 펀드를 해가지고 지금 여야가 펀드를 해가지고 뭐 600억이 돌았다 1,000억이 돌았다 샀잖아요. 그럼 그 사람들은 500억은 또 어디다 씁니까? 이게 문제라는 걸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내가 해요. 알려주고 있는 거죠.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. 국가 돈이 7경인데 5천만 명이 주주예요. 그 주식을 한 사람당 14억을 국가에 맡겨놨어요. 그러니까 네. 우리는 배당을 받아야 돼. 그래서 국가가 계속 그 돈을 자기들이 횡령하고 있는 거야. 주주들 돈을 지금까지.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국민한테 받아야 될 걸 주는 거예요. 복지가 아니에요. 국민이 당연히 받을 거예요.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왜 기본소득을 8만 원 주겠다고 그러죠? 그러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. 아니 국민이 뭐 거짓입니까? 기본소득을 주게? 우리가 투자한 거나 내놔라 이거예요. 투자한 거나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내공약을 가져가지고 시주를 높였어요. 군인들 월급 200만 원. 모병제, 내공약이에요. 여가제 폐지, 여가부 폐지, 내공약인데 그거를 다 가져가지고 젊은이들을 글로 끌고 간다라고 몸부림을 쳐요. 그래서 나를 테레비 못 나오게 해놓고
내 공약을 가져가서 젊은이 표를 가져가느라고 나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. 알고 봤더니 뭐 대통령에 내가 무슨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. 어떻게 하면 국민 잘 살게 해야 돼. 국민을 한번 잘 살게 해보겠다. 나는 내 능력이 있으니까 국가가 돈을 버는 기술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을 못합니다. 저는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는 건강이라든지 뭐 힘이 든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.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. 그 안중근이한테 몸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.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